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4일 오늘 한국 주식시장 정말 뜨거웠죠?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그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 다들 접하셨을 텐데요. 이런 날 이 시장의 후끈한 열기 그대로 느끼셨나요? 아니면 뭐랄까 이례적인 급등 속에서 뭔가 좀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 같은 것도 혹시 같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양면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이 열기와 불안감이 공존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보고서들입니다. 아, 네네. 2025년 10월 24일자 한국 증시 분석은 물론이고요. 현재 시장의 어떤 향방을 좌우하는 국내외 핵심 경제 이슈들까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겠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왜 시장이 오늘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는지, 그 화려한 상승 뒤에는 또 어떤 동력과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이걸 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그 이면을 보는 게 중요하죠. 특히 겉으로 보이는 예를 들면 미중 무역 합상 기대감 같은 긍정적인 신호, 그리고 그 이면에 도사린 국내 정치 불안이나 또 성장 둔화 우려 같은 부정적 요인들, 이게 어떻게 충돌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지 여기에 좀 집중 조명해 볼 예정입니다. 네네.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맥락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죠. 코스피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오늘 무려 2.16% 급등해서 3,929.00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야, 2% 넘게? 네, 장중 한때는 3,950선 코앞까지 치솟으면서 그야말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어요. 그렇죠.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어제 10월 23일이죠. 그때 한 1% 가까이 하락했던 걸 하루 만에 다 만회하고도 남았고요. 7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아, 하락분을 완전히 회복했군요. 네, 주간으로 봐도 4.2%나 올랐으니까 이제 시장에서 다시 4,000피, 코스피 4,000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피어오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네, 그럴 만도 합니다. 정말 대단한 하루였는데 이 강력한 상승의 핵심 동력, 이건 어디에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야말로 역대급 하루였는데요. 오늘 시장을 이렇게 강하게 밀어올린 가장 큰 힘은 역시 다음 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아, 그거군요. 트럼프, 시진핑.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이제 관세 완화 같은 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낙관론이 투자 심리를 아주 강하게 자극한 거죠. 마치 큰 이벤트 전에 미리 좀 자리를 선점하려는 그런 움직임처럼요. 뭔가 희망 회로가 아주 강하게 돌아갔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아주 소폭이지만 상향 조정한 것, 이것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했죠. 아, IMF 전망치 상향도 있었군요. 네, 비록 작은 폭이지만 다른 기관들은 좀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였는데 거기서 나온 상향 조정이라 약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대감이 딱 맞물리면서 오늘 강력한 매수세를 유발했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있었습니다. 아, 역시. 네, 삼성전자가 한 3.5%,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무려 4.2%나 급등하면서 지주를 그야말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었습니다. 와, 하이닉스 4%면 정말 크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미중회담 기대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AI 칩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 이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하. 즉 AI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하고 무역협상 타결이라는 기대감, 이 두 바퀴가 동시에 굴러간 셈이죠. 투자자별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이 상승세를 누가 주도했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오늘 상승은 외국인하고 개인이 쌍끌이했어요. 아, 외국인과 개인이? 네, 외국인이 한 1,500억 원, 개인이 50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밀어 올렸죠.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습니다. 기관은 왜 그랬을까요? 약간 관망하는 자세, 이걸 보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온도차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기대감에는 개인하고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반응했지만 기관은 여전히 국내 정치 상황이나 다른 변수들을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군요. 신중론이네요, 기관은. 네, 거래량도 평소보다 많은 10억 주를 넘어서면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고요. 코스피가 워낙 뜨거워서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았을 수도 있는데 코스닥 시장 흐름은 어땠습니까? 코스닥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27% 상승해서 883.08로 마감했는데요. 오, 코스닥도 1% 넘게 올랐네요. 네, 코스피만큼의 폭발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견조한 상승세였죠. 특히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즉 배터리 관련주들이 평균 3% 이상 오르면서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4.5%나 뛰었고요. 와, 에코프로가 또. 네, AI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같은 큰 흐름 속에서 배터리 섹터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다만 바이오나 일부 IT 중소형주들은 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개별 이슈들 때문에 다소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주간으로는 1.5% 상승하면서 코스피보다는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는데요. 이건 코스닥이 코스피처럼 특정 대형주, 특히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분명 사상 최고치인데 장중에 상승폭을 좀 반납하기도 하고 하루 변동폭이 70포인트에 달했다는 건 뭔가 시장 내부의 불안 심리도 여전하다는 신호 아닐까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보고서에서도 무역 낙관론과 함께 과열 조정 리스크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네, 겉모습은 아주 화려한 V자 반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물밑에서는 분명히 과열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지표 중 하나가 바로 B2 규모를 보여주는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신용융자 잔고? 네, 이 잔고가 현재 사상 최고치 수준에 육박해 있다는 사실,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높다는 게 구체적으로 왜 위험 신호가 되는 건가요? 이게 좀... 간단히 말해서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레버리지. 네. 만약 시장이 예상과 달리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또는 담보 비율을 맞추려고 원치 않는 주식 매도, 즉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무섭죠. 그렇죠. 이게 하락장에서 낙폭을 더 키우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은 시장의 잠재적 변동성, 특히 하방 변동성이 커졌다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점. 즉,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외국인 수급이나 수입 물가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환율도 여전히 높군요. 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 경제와 증시는 긍정적인 상승 동력과 구조적인 내부 리스크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힘겨루기. 네, 그래서 국내 요인부터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또 정치 이슈군요. 이게 계속 발목을 잡네요. 네,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2025년 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기대와는 달랐군요. 그렇죠. 특히 이번 주 들어서 탄핵 관련 법적 다툼이나 여야 간의 국회 운영 갈등, 이런 것들이 다시 표면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제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 CSI라고 하죠. 네, CSI. 이게 90대, 즉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수준으로 다시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심리가 다시 안 좋아졌군요. 이런 정치적 불안감이 실제 주식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오늘 장중 변동성이 컸던 것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네, 어제 23일은 빨았다가 오늘 24일은 다시 샀지만 하루 안에서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장중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오늘 장중에 70포인트나 흔들렸던 것도 이런 투자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수 소비와 밀접한 소비재나 금융업종의 경우 자료에서는 최악의 경우 주가가 한 5%에서 10% 정도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와, 10%면 상당한데요? 반대로 정치 상황이 좀 안정되면요? 물론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만약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그동안 억눌렸던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시장 전체가 한 3에서 5% 정도 반등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3에서 5% 반등.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안정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늦춰진다면 유동성 공급이 지연되면서 시장 전체에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특히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코스닥 중소형지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참고로 저희는 정치적 사안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은 배제하고 오직 자료에 근거한 시장 영향 분석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국내 요인 중 또 다른 그림자는 바로 저성장 전망입니다. OECD는 최근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로 낮췄고요. 국내 연구기관인 KDI는 더 비관적으로 0.8%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는군요. 주된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건설 투자 부진하고 또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인한 민간 소비 위축, 즉 내수 부진이 꼽힙니다. 내수가 문제군요. 네, 반도체 수출이 올해 25%나 증가하는 등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 반도체 외끌이만으로는 1% 미만의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성장률 둔화 우려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제 하락도 이것과 관련이 좀 있을까요? 네, 어제 23일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배경에는 이런 저성장 우려가 분명히 작용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오늘 24일처럼 시장에 전반적으로 강한 반등을 보인 날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공업이나 건설 관련 주식들은 1%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성장 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방증이죠. 그렇네요. 차별화가 나타나는군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저성장 기조는 기업들의 이익 증가 기대치를 낮추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줍니다. 현재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한 12배 수준으로 과거 평균 대비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성장이 고착화된다면 특히 내수 경기에 민감한 유통이나 서비스 업종 등은 주가 하락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자동차 같은 수출 대형주하고 내수 중소형주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는 이런 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연간 성과 격차가 최대 20%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20%포인트. 엄청난 격차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국내 요인이라고 해서 모두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아, 다행이네요. 어떤 거죠? 대표적인 것이 물가 안정세입니다. 최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1.7%로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 아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 물가가 잡히고 있군요. 네, 이건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키우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이건 오늘 시장 상승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겠는데요. 네, 결정적인 동력 중 하나였다고 봐야 합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시중의 유동성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즉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죠. 네. 오늘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 유입에도 이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물가 안정이 지속되고 실제로 금리가 인하된다면 풍부해진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어서 추가 상승의 발판이 될 수 있고요. 또 정치적 불안 속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 편성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추경 편성은 재정 건전성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예,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추경 편성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2.8%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재정 적자 확대는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져서 채권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건 오히려 주식시장, 특히 금리 상승에 민감한 금융주 등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랄까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셈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글로벌 경제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니 해도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다음 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크죠. 네, 백악관에서 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죠.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관세 완화 같은 실질적인 무역 갈등 완화 조치가 나올 것이다. 이런 희망이 오늘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의 랠리를 견인했습니다. 네. 한국처럼 수출이 경제의 핵심인 나라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만약에 회담 결과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혹은 반대로 좀 실망스럽다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 제시된 시나리오 분석을 보면요. 만약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돼서 관세 인하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의 수출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1.5%포인트 상승하고 코스피 지수 전체가 최대 10%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와, 10% 추가 상승. 네, 반대로 만약 협상이 결렬되거나 오히려 추가 관세 부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면서 특히 전자나 자동차 업종 주가가 5%에서 1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예측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아니면 도에 가까운 변수네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글로벌 요인은 앞서 잠시 언급했던 IMF의 경제 전망입니다. 아, 네.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소폭 올린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발표된 세계 전체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 분쟁이나 각국의 높은 부채 수준 같은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고 경고했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봤지만 세계 경제 전체를 보면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다소 좀 온도차가 있는 분석이군요. 정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전망치 상향 조정이 오늘 같은 날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각자 도생의 어려움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 각자 도생. 네, 세계 경제, 특히 한국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대로 4.8% 수준으로 둔화된다면 한국의 수출 역시 타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코스닥의 중소형 수출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AI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는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강세를 보였던 배터리 섹터나 관련 기술주들은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기회는 있네요. 네, 그 외에도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할 글로벌 리스크로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업무정지 사태가 오늘로 벌써 20일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 아, 그것도 계속되고 있죠? 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나 급격한 정책 변화는 한국의 직접적인 무역 압력으로 작용하거나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키워서 원화 약세 심화,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아주 화려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 IMF의 한국 성장률 소폭 상향 조정, 그리고 여전히 뜨거운 AI 붐, 올해 기술 섹터 누적 상승률이 45%라고 하죠.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해소되지 않은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1% 미만의 저성장 우려라는 만만치 않은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고요. 그렇죠. 이 두 상반된 힘이 충돌하면서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유발하고 특히 대형 수출주와 내수 중소형주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단순히 지수가 얼마나 올랐나 하는 이 표면적인 숫자 너머에 있는 이런 복잡한 동력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